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알고리즘 시간입니다. 먼저 수업하기 전에 공지사항 좀 말씀드려야 되겠죠. 4주차에 우리 수업이 보강을, 그러니까 이제 수업이 없었죠. 예, 잠시 이게 4주차가 저희 공휴일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못한 거를 공식적으로 보충 기간인 다음 주 목요일 12월 17일 1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4주차 수업은 12월 17일 1시 30분에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다음 하면 24일이 되겠죠. 12월 24일 이제 기말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때가 이 15주 차가 되는 이때 기말 시험을 보도록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이 시험 범위는 중간고사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오늘 하는 데까지, 다음 주에 하는 데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겠죠. 대체적으로 앞쪽에 했던 건 자료 구조 시간에 다 반복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배열이라든지 아니면 스택, 큐, 그 다음에 연결 구조 이런 걸 다 했던 거고, 이 뒷부분에 이제 그래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알고리즘 범위에 포함되는 건데, 그 그래프 쪽부터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어차피 그래프 쪽으로 하려면 이 앞쪽에 뭐 추리도 알아야 되고, 또 때로는 또 링크들이 있으라고 연결 구조, 배열 뭐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래프부터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해서 앞쪽이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제가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도 나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보충이죠. 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한정분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볼게요. 한정분기.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분기라고 하는 거는 브랜치라고 하는 거고, 이 분기라고 하는 거는 바운드라고 하는 걸로 해서 더 이상 가봤자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가지 말아야 되겠죠. 뭐 그런 거를 찾아 들어가는 알고리즘이다. 따라서 실제 가능성이 없는 부분은 아예 포기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TSP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 P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TSP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거 세일즈맨이라고 하는 판매원 문제다라고 얘기해요. 판매원이 이 각 도시를 쭉 돌아가지고 자기 물건들을 팔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로. 그랬을 때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렇게 도시들이 여러 개 있다라 한번 뭐 이게 대한민국 뭐 지도라고 했을 때, 그럼 이렇게 가는 길이 좋은지, 그리고 다시 이렇게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다른 방향이 있는지를 찾아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가는 방향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길을 따라서 갔을 때 최소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경로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이죠. 사이클을 해야 되겠죠. 다시 되돌아가야 되니까 그때 찾는 문제를 트레 트레 그, 트- 그 트래블링 세일스맨 프로블럼이다라고 해서 TSP 프로블럼이다라고 이렇게 해요. 만약에 도시가 이런 경우에 n이라고 하는 도시가 5개였다. 25개. 도시 개수가 25개라고 한번 얘기해 보자 이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 TSP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세일즈맨이 각 도시를 돌고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를 보게 되면 이 경우 수는 몇 가지가 나오냐면 25가지니까 25 빼기 1, 그래서 n-1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24 팩토리얼이죠. 결국은
그건 24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 가장 좋은 결과를 찾기 위한 그 경로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3GHz CPU가 탑재되어 있는 컴퓨터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25개 도시에 해당되는 거, 다시 말해서 24 팩토리얼을 가지고 하고 가장 좋은 경로를 찾았다라고 한다면 얼마 걸리냐면 1억 년 이상이 소요된다. 그렇다면 1억 년 이상 걸린다면 그 사이에 컴퓨터가 고장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런 문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는데 무척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때로는 답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메모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갖다 뭐라냐면 어려운 문제다라고 얘기하죠. 알고리즘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 알고리즘이 없는 문제들이 있죠.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인수분해, 그 알고리즘이 없죠. 경험으로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 저렇게 하는 방법이 찾아 들어가는데 알고리즘이 없다는 거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건 다른 얘기다. 알고리즘은 있어요. 그런데 이 알고리즘 가지고 수행하게 되면 한없이 돌아와 가지고 그렇다고 무한루프에 빠지는 건 아닌데 최저 결과를 찾아내려면 그 사이에 컴퓨터를 바꾸든지 고장이 나든지 무슨 불상사가 발생해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찾고자 하는 개수가 작다면 도시가 25개가 아니라 서너 개밖에 안 된다면 금방 찾겠죠. 뭐 그래서 일단 알고리즘은 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결과를 개수가 늘어나면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다. 근데 이렇게 하는 문제 중에 저번 때 비슷하게 하는 것이 백트래킹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물론 그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네 개 퀸을 갖다가 서로 이 위협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배치하는 방법, 말을 놓는 방법에 대한 걸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하고 유사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정분기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그로 가봤자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다면 그 길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탐색을 하는 건데 탐색 경우 수를 줄이는 알고리즘이다. 이게 바로 이 한정 분기 브랜치 앤 바운드 알고리즘이다. 그냥 탐색수를 줄인다는 것은 어떻게라고 하는 걸로 본다면 방법을 본다면 이 부분 어떤 경로가 나왔다라고 한번 해보자. 또는 부분적으로 찾는 어떤 답이 나왔다라고 해보죠. 그런 이 완전한 솔루션이 아니라 부분 해가 나왔다 그랬을 때 또는 경로라고 해볼게요. 부분 경로의 길이가 지금까지 찾은 가장 좋은 해보다 좋지 않다. 더 좋지 않은 경우 않다면 더 이상 부분 경로를 이용한 이런 해는 없다. 해는 찾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브랜치 앤 바운드 방법의 하나의 단순한 원리다 이거죠. 이 방법은 언제 나왔냐면 1960년에 이게 탄생했다라고 봐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고는 있었겠지만 이걸 실제로 발표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의 이름들을 따라주는 거죠. 그래서 랜드하고 도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1960년대 제안을 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때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필수 요소가 있죠. 어떤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가 뭐냐면 쭉 답들 해를 나열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그 솔루션 해의 경우 어떤 게 이제 답이 될지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나열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해서 나열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겠다 이죠. 가는데 계속 고고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스탑하고 멈춘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분기를 더 이상 진행하지 말자.
필요가 없음을 이거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더 이상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갖다 뭐냐면 가지치기다 그래서 프로닝이다라고 해요. 가지치기. 진행을 하지 말아야 돼. 위에 거는 가지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고, 가지를 뻗어 나가는 거고, 가지를 더 이상 뻗지 못하게 가는 방법. 그래서 결국은 저희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줄이는 거죠.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갖다가 줄이는 방법. 자, 이게 한정분기다. 그래서 이때 할 적에 가장 좋은 거는 뭐냐 하면 이 최적해가 있을 만한 부분을 먼저 할 수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최적해가 있을 법한 것만은 영역을 먼저 탐색한다. 그래서 그 있을 법한 부분을 먼저 최적해 부분을 찾아보면 결과가 찾았더니 10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거죠. 다른 데 보니까 한 두 번 정도 진행해 보니까 10보다 더 큰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더 이상 진행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결과가 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계속 가면서 저희 그 만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오면 또 그걸 가지고 또 저희 그 더 작은 값이 있는지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죠? 자, 그와 같은 문제를 얘기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게 상태 공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렇게 써볼게요. 상태 공간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상태가 1이라고 하는 데서 시작했다라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1이라고 하는 데서 시작점에서 2까지 갔을 때 비용, 그 다음에 1에서 3으로 갔을 때 어떤 비용, 이제 경로를 가는 걸 찾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1에서 4로 갔을 때 비용, 1에서 5로 갔을 때 비용 이렇게 또 나오겠죠. 이 중에 가장 좋은 걸 먼저 찾아주러 가면 좋겠는데 이런 걸 갖다 다 뭐라고 하냐면 상태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최초의 상태. 그 다음에 1에서 2로 진행한 상태. 1에서 3으로 진행한 상태.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말은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에서 2로 갔으니까 그 다음엔 당연히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가는 길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1에서 2로 가고 2에서 4로 가는 길도 있을 테고 뭐 1에서 2로 1에서 5로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길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이 그 5개가 있었다라고 한번 했다. 이제 5개의 어떤 이 도시가 있었다라고 한번 한다면 몇 가지에 해당되는 것이 밑에 만들어질 수 있냐면 4 팩토리얼 개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24가지에 해당되는 이 그 경우 수가 만들어지죠. 이 중에 가장 좋은 제 경로를 찾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이걸 다 조사한다? 뭐 4개밖에 도시가 5밖에 없다면 24개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까 도시가 25개만 된다 그래도 이 도시를 어떻게 저희 그 경로를 찾아 들어갈 것인지는 결국은 1억 년 이상 걸린다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것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예를 들어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TSP 프로그램이다라고 해서 이 트래블링 세일즈 퍼슨 프로그램이다. 트래블, 트래, 세일즈맨, 트래블링, 트래블링 세일즈맨, 세일즈맨's 프로그램. 그래서 이 그 도시에서 도시를 돌아서 도시에서 도시로, 그래서 도시로 계속 방문을 해 들어가는 거죠. 방문하면서 최종
이 그 출발점으로 출발 도시로 되돌아오기까지 이 경로 비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이 그 하는 그 알고리즘 되도록 이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을 TSP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도시가 5개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 도시 가지고 어떻게 저희 그 브랜치 앤 바운드라고 하는 한정 분기 알고리즘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좀 그래프를 좀 크게 그리기 위해서 새로 한번 보죠. 자, 1과 2 사이에 도시가 있는데 1에서 2로 가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10이라고 하는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2에서 1로 가는데도 비용이 10이 들어간다. 이렇게 가정해 보자. 그 다음에 3번 도시가 있는데 이 그 2에서 이 3으로 가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냐 하면 14라고 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고 또 3에서 2로 가는 경로가 있는데 그때 비용이 18이라고 하는 경로 비용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4번 도시가 있고 3번과 4번 사이에 또 길이 있고 요때 비용이 7. 그다음에 가는데 비용도 7 이렇게 들어간다. 5번 정점이 있어서 4에서 5로 가는데 비용이 3 그리고 5에서 4로 가는데 비용이 똑같이 이 3이 들어간다 가정해 보죠. 마지막 5에서 1로 가는데 비용이 14 그 다음에 1에서 5로 가는데 비용이 25. 자, 이렇게 이 빙글빙글 도는 것들은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2에서 3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2에서 4로 가는 경로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비용이 21이라고 하는 비용이 들어간다로 가정하고 4에서 2로 가는데 비용이 11이 들어간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1과 3 사이에도 또 경로가 있어서 1에서 3으로 가는데 비용이 1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3에서 1로 가는데도 또 비용이 이 10이 들어간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자, 5번과 관련해서 이제 1번과 4번에 관련해서 1번과 4번 사이에도 또 비용이 있는데 30이라고 하는 비용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4에서 1로 가는 데는 비용이 의외로 작게 8이 들어간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5에서 3으로 가는 비용 이때 비용이 얼마냐면 9가 들어간다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이 10이 들어간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이 3에서 5로 가는데 비용이 4가 들어간다. 9. 이렇게 가정하죠. 그 다음에 5하고 2 사이에 좀 복잡해졌는데 10. 그 다음에 2에서 다시 5로 가는데 비용이 10이 들어간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자. 조금 제 그 그림이 복잡해졌긴 한데 너무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그 좀 그래프를 좀 작게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해졌네요. 자,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 하한 값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정점 1이라고 하는 데서 도시 1 여기서 보게 되면 가장 작은 비용이 얼마냐 하면 1에서 2로 가는데 비용이 10이고 그 다음에 1에서 3으로 가는데 비용이 10이고 1에서 4로 가는데 비용이 30. 그 다음에 1에서 그 5로 가는데 비용이 25이기 때문에 제일 작은 값은 얼마가 나오냐 하면 이 10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근데 정점 2에서 보게 되면 이 정점에서 가장 작은 값은 얼마가 나냐면 2에서 1로 가는데 비용이 10이죠. 그 다음에 2에서 3으로 가는데 14고 2에서 4로 가는데 비용은 21, 2에서 5로 가는데 비용은 30이었나요? 잠깐만. 2에서 30을
가는데 비용은 10이라고 하는 비용이 나온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가장 적게 나오는 비용은 10이다 이거죠. 다음 정점 3에서 보게 되면 가장 작은 비용은 7이라고 하는 비용이 나오고, 이제 계산 없이 할게요. 그리고 4라고 하는 정점에서 보게 되면 가장 작은 비용이 어떤 값이냐면 4에서 가장 작은 비용은 5로 가는데 비용 3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3이라고 하는 비용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정점에서 보게 되면 가장 작은 비용, 1로 가는 데는 14, 그 다음에 2로 가는 데는 10, 3으로 가는 데는 10, 그 다음에 5에서 4로 가는 데 비용이 3이 나오죠. 따라서 이때 비용은 3이다. 그러면 여기서 최적해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정말 이 최적해라고 한다면 이런 값이 나와야 되겠죠. 최적해인데 이거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 최적해는 이렇게 10 더하기 10 더하기 7 더하기 3 더하기 3 해서 이걸 다 더하니까 20. 그 다음에 요거 더하니까 30. 33이 되죠. 그래서 최적해는 33보다 작을 수는 없죠. 클 수는 있어요. 경로가 그쪽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자,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 33이 가장 작은 경로니까 이 33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해서 그 경로를 찾아 들어가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런 알고리즘을 브랜치 앤 바운드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한번 찾아보자. 자, 이제 이건 지울게요. 33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1번이라고 하는 데서 시작하게 되겠죠. 1번에서 시작하는데 비용이 어떤 걸로 시작하냐 하면 1번에서 시작하는 걸로 가정하고 이 1에서 2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1에서 이 3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시작을 1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세일즈맨이, 그래서 1에서 5로 가는 경로가 있겠죠. 자, 이때 비용을 보게 되면 얼마냐면 1에서는 가장 작은 비용이니까 33이라고 하는 비용에서 시작하겠죠. 33이라고 하는 비용이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썼냐면 앞쪽에 있는 비용하고 뒤쪽에 있는 걸 이제 이렇게 제가 가로를 써서 이 앞쪽에 있는 비용을 갖다가 이 앞으로 지금까지 소모했던 비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걸 갖다가 그 앞으로 소요될 비용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0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최소 지금까지 이 소요된 비용 지금까지예요. 그리고 33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 향후 비용이다 하죠. 향후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1번에서 시작한다면 지금까지는 어느 경로도 가지 않았으니까 0이라고 하는 비용이고, 앞으로 간다 그러면 33이라고 하는 비용이 최소한은 들 거다 이거죠. 그랬을 때 1에서 2로 경로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1에서 2로 갔을 때 비용이 얼마가 들었냐, 현재 10이라고 하는 비용이 들었죠. 그리고 얼마가 더 남았냐 하면 2에서 갈 수 있는 최소 비용, 2에서 갈 수 있는 최소 비용이 얼마였냐면 이 10이라고 하는 값이었어요. 그 다음에 3에서 최소 비용이 얼마였냐면 7이었고, 4에서 최소 비용이 3이었고, 5에서 최소 비용이 4이었고, 1에서 최소 비용이 10이었다. 이게 하한 값이었어요. 그렇다면 1에서 2로 갔으니까 2에서 1도 시작하는 비용, 그 다음에 3에서 시작하는 비용, 4에서 시작하는 비용, 5에서 시작하는 비용을 다 더해야 되겠죠. 이 4개를. 그러면 10 더하기 7 더하기 3 더하기 3 하니까 23이라고 하는 비용이 필요하다 앞으로. 자,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치면 얼마가 되냐면 33이라고 하는 계산의 결과가 나온다. 자, 1에서 3으로 갔을 때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걸 보죠. 자, 한번 이제 요거 쭉 가기 전에 이거부터 볼게요. 1에서 2로 갔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갈래를 보게 되면 세 가지의 갈래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1에서
자, 1에서 2로, 그 다음에 2에서 3으로 가는 경로가 있고, 1에서 2까지는 왔으니까 4로 가는 경우가 있겠고, 1에서 2 다음에 5로 가는 경로가 있겠죠. 뭐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1에서 3으로 갔을 때 먼저 비용을 보죠. 그래서 1에서 3으로 갔을 때 비용은 얼마가 나오냐면, 일단 1에서 3으로 갔으니까 1에서 3으로 가는데 비용 10이라고 하는 비용이 들었죠. 그래서 여기도 비용은 10이라고 하는 비용이 든다. 그 다음에 3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3에서 7, 7, 그 다음에 4, 3, 그 다음에 2를 안 했으니까 이걸 4개를 또 다시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냐면 23이라고 하는 비용이 앞으로 더 들어갈 거다. 그래서 합을 더하면 33이라고 하는 비용이 앞으로 그 합이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걸로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에서 4를 가게 되면 어떤 비용이 들어가냐면 1에서 4로 가는데 비용이 30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재 소요된 비용은 30이고 만약에 4로 갔다면 그리고 나머지 비용들에 대한 것들이 향후 얼마가 들어가나 보니까 이 1에서 4니까 4에서 가는 비용 3, 그 다음에 7, 10, 그 다음에 3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10 더하기 7 더하기 3 더하기 3 하니까 23이라고 하는 비용이 앞으로 더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합을 보니까 53이라고 하는 비용이 나온다. 그 다음에 1에서 5로 가는 걸 보니까 1에서 5로 갈 때 이 비용이 25라고 하는 비용이 들어가죠. 그리고 나머지 1에서 5까지 갔으니까 10 더하기 10 더하기 7 더하기 3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30이라고 1에서 5로 갔고 그래서 이 5에 5 더하기 요거죠. 3 더하기 3 더하기 7 더하기 10 이렇게 해서 23이라고 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합을 구하면 48이라고 하는 비용이 들 거다라고 하는 걸로 산출이 되죠. 자, 만약에 이 그 진행을 1번에서 시작하는 걸로 하고 우연찮게 잘해서 이번엔 1에서 2로 가는 비용을 찾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1에서 5로 가는 비용을 가는 걸 먼저 계산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1에서 5로 가면 1에서 2로 가는데 비용이 얼마냐면 1에서 2로 가는데 10이라고 하는 계산이 나왔죠. 그래서 1에서 2로 가는데 10이라고 하는 계산이 나왔고 2에서 5로 가는데 비용이 얼마가 나오냐면 2에서 5로 가는데 비용이 10이라고 하는 비용이 나오죠. 그래서 현재 비용은 20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5에서 갈 수 있는 비용 5에서부터 갈 수 있는 거 어떤 거 그 다음에 4에서 갈 수 있는 거 어떤 거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5에서 갈 수 있는 비용 그 다음에 이 4에서 갈 수 있는 비용 그리고 3에서 갈 수 있는 비용 이렇게 더해야 되겠다. 그래서 7 더하기 5에서 갈 수 있는 최소 비용은 3이고 4에서 갈 수 있는 비용은 3이고 5에서 갈 수, 3에서 갈 수 있는 최소 비용은 7이죠. 그래서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되냐면 13이라고 하는 비용이 더 추가돼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33이라고 하는 비용이 나와요. 여전히 저희 그 비용이 크지 않으면 이제 더 진행을 해서 이렇게 다음 단계로 또 이제 넘어가 보는 거죠. 이번에는 1, 2, 5에서 두 가지 갈래가 또 나오겠죠. 이렇게 1에서 2까지, 5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4로 가는 비용이 있고 3으로 가는 거 먼저 할게요. 순서대로. 자, 1에서 2로, 그 다음에 5 다음에 3으로 가고 3에서 다시 이 4로 간 다음에 1로 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1에서 2, 5까지는 됐고 그 4를 거쳐서 4 다음엔 3밖에 없죠. 그리고 다시 1로 가는 거죠. 이런 식의 경로를 계산해 보자 라고 했더니 이때 경로는 어떻게 산출된 거냐 하면 1에서 2로, 5로, 3으로, 그 다음에 4로, 최종적으로는 1로 이런 경로가 하나 완성된 거죠. 그랬을 때 비용이 얼마가 나오냐면 최종적으로 45라고 하는 비용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걸 가지고 계산해 보게 되면 1에서 2로, 2에서 5로, 그 다음에 4로, 그 다음엔
3으로, 그 다음에 1로 이렇게 가는 경로란 뜻이죠. 그래서 비용이 얼마가 나오냐 보니까 40이 나오더라. 그래서 순서를 진행해서 보니까 3번 다음에 요 경로에 대한 걸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5번 경로를 탐색하니까 최종 비용이 40이라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아, 그렇다면 다시 올라와 가지고 실행할 때 40보다 더 큰 것들은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건 50이 40보다 크다? 40보다 크죠. 그래서 더 이상 진행하지 말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40보다 크죠? 더 이상 진행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잘라내는 거죠. 그 다음에 또다시 여기서도 1, 2, 4로 갔는데 1, 2, 4 여기서 보니까 1 다음에 4 다음에 하니까 이거 실제 계산해 보면 이 44라고 하는 비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30일까지 들었고 그 다음에 13이라고 하는 추가 비용이 더 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도 더 이상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어떤 결과를 찾아내는 이런 알고리즘을 갖다가 이렇게 잘라내는 거. 이거 바운딩이다라고 하는 가지치기. 여기도 바운딩을 하는 거죠.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알고리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브랜치 앤 바운드 알고리즘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이 대표적인 이 최적 결과를 찾기 위해서 이런 해를 얘기하는데 이 솔루션 스페이스라고 이야기하는 해에 해당되는 공간 요거를 좀 줄여 들어가는 방법을 가지고 찾아 들어가는 알고리즘이다. 자, 그러면 이와 대한 알고리즘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걸 보도록 하죠. 자, 알고리즘을 그러면 일반적인 브랜치 앤 바운드 이거 TSP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건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보죠. 알고리즘의 이름을 브랜치 앤 바운드라고 쓸게요. 그리고 이 도시들에 대한 것들로 해서 각 도시에서 도시로 가는 아까 그래프 같은 게 있었죠. 그래프에 해당되는 것처럼 나오는 이런 걸 갖다가 솔루션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S.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보게 되면 먼저 이 상태 S라고 하는 거에 이 한정값을 계산해야 되겠죠. 자, 아까 어떻게 했었냐면 첫 번째 정점 1에서 가장 적게 경로 비용이 나오는 거를 산출했죠. 그 다음에 정점 2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 나오는 걸 산출해서 최소 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33이라고 하는 비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 최적의 해를 찾았다면 비용이 33보다 더 적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 가장 작은 값일 거다 이거죠. 정말 아주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33이 나올 거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한정값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사용되는 노드들이 있어요. 정점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액티브 노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S라고 하는 이 정점들의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이 얘기는 뭐냐면 탐색하게 될 상태 집합을 얘기한다. 탐색할 상태들 집합을 얘기한다. 아까 TSP 프로그램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경로로 갈 것인지를 찾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가장 좋은 해가 이 미래에서 찾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거는 이 최적의 결과가 그러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주어진 조건에서 가장 좋은 값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일단 가장 큰 값을 놓고 무한대로 가장 큰 값을 놓고 그거보다 작은 값이 있다면 대치하고 대치해 가지고 이 현재까지 찾은 것 중에 가장 좋은 최소값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시작하기 전이니까 현재까지 이 탐색한 해의 최소값이죠. 이게 바로
베스트 밸류라고 하는 걸로 쓰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그 액티브 노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전체 탐색할 상태인데, 그 탐색 노드가 하나씩 하나씩 빼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에서 2로 갔다라면 1도 빼고 2도 빼는 거죠. 그 다음에 2에서 3으로 갔다라면 3도 빼버리는 거죠. 그 정점들은 이제 다 도시는 돌아온 거니까.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빠지게 되면 나중에는 그 해라고 하는 데서 이 그 공집합으로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집합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사를 한번 해보자. 이 노드들이 이 공집합인지에 대한 걸 판정을 해준다. 자, 그리고 이 공집합이냐인데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 하나를 골라내는 거죠. 그걸 S민이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S민이라고 하는 거는 액티브 노드라고 하는 이 2번에서 결정한 그 집합의 중에서 한정값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작은 값,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거. 그래서 액티브 노드 이 상태 중에서 한정값이 가장 작은 것. 다시 말해서 비용이 가장 작은 거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한정이라고 하는 말도 필요 없고 그냥 값이 가장 작은 것을 골라서 S민이다라고 하는 데는 넣자 이거죠. 그 다음에는 이 그 S민이라고 하는 이 고른 거니까 이거를 액티브 X 그 노드라고 하는 집합에서 여기서 이거 노드 집합이죠. 여기서 제거를 한다. 그러므로 해서 노드 하나씩 하나씩 줄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엔 이제 찾았으니까 1에서 2로 가는 경로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2 다음에 갈 수 있는 경로를 찾아야 되겠죠. 3번으로 갈 것인지 4로 갈 것인지 그걸 확장이라고 얘기해야 되겠고 또는 child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S민의 그 자식 노드 또는 이제 확장 가능한 노드들을 갖다가 이렇게 부를게. S1 프라임, 그다음에 S2 프라임 해서 이 최종적으로 SK 프라임을 생성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1에서 2로 가는 거 나왔을 때면 그 다음에 차일드들이 1에서 2로 3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1에서 2로 가는 거에서 4로 가는 경우가 있고 1에서 2 다음에 5로 가는 경우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 뭐라냐면 S1 프라임, S2 프라임, S3 프라임 이런 식으로 부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차일드들에 대한 확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성하고 뭐를 해요? 한정값을 계산한다. 그리고 이 그 S 각각에 대한 한정값을 계산하죠. 어떻게 산출했었냐면 아까 지금까지의 그 들어간 비용 1에서 2로 가는 비용, 2에서 3으로 가는 비용에다가 향후 들어갈 비용. 그래서 지금까지 이 그 소요 비용, 그다음에 향후 비용. 이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 두 가지를 하는 이 최종적인 이 그 한정값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걸 가로화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정값을 만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알고리즘에 좀 관계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알고리즘 쓰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각각의 그 연결된 이제 차일드들이 K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죠. 1부터 시작해서 이 그 K개까지. 요거에 대해서 한정값 SI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로 볼게요. 그래서 1부터 시작해서 K개까지 그걸 갖다 SI라고 하는 걸로 볼게요. 이 한정값.
한정값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찾은 가장 좋은 이 그 값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한정값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별반 하지 말아야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가지치기를 한다. 일로 더 이상 가지 말아라. 그래서 SI 프라임을 가지치기 한다. 이게 바운딩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9번, 10번이라고 하는 걸로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그 한정값이 더 이 그 작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걸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else if을 쓰고 그리고 SI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가 그 해가 완전한 모든 경로를 다 찾은 거다. TSP 프로그램의 경우라고 한다면 완전한 해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 그 SI 프라임이라고 하는 비용이 이 값이 이 그 베스 밸류보다 더 작다라고 하죠. 자, 이 값 이렇게 이거 지울게요. 여기는 이렇게 쓸게요. 요거하고 베스 밸류를 보니까 베스 밸류 값이 조금 더 크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12번에 오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다음 장에다 적을게요. 12번에 와서 12번에는 이제 완전 해가 찾아졌으니까 현재 베스 밸류 값은 SI 프라임의 어떤 값을 가지고 이 만들어주면 되겠다 하죠. 그리고 이 베스트 솔루션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해를 찾은 거죠. 그게 뭐냐면 SI 프라임이다라고 하는 거가 된다 하죠. 만약에 완전 해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완전 해가 아닌 부분이죠. 아직까지 완전 해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SI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거를 뭘로 보면 되냐면 그 액티브 노드에 추가한다 하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아까 for 룹이 있었고 맨 마지막에 while 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and for고 이거는 and while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알고리즘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그 한정 분기에 대한 알고리즘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습 자료에 보게 되면 실습 12하고 그 다음에 실습 13이 있는데 이 12라고 하는 거는 이 전 시간에 했던 이 그 백트래킹 알고리즘이에요. 그 다음에 13이라고 하는 거는 브랜치 앤 바운드 한정 분기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TSP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백트래킹 알고리즘의 실습 12는 뭐냐면 우리가 지도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 지도가 이렇게 돼 있었다. 이런 지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서로 다른 색깔을 쓰죠. 이 색깔로 여기가 칠해졌다고 한다면 여기는 초록색으로 칠하면 안 되겠고 다시 다른 색깔로 칠하고 해서 이렇게 지도를 칠하는 데 있어서 최소 이 그 색상은 어떤 걸 쓸 것인지 최소 색상 수를 찾는 문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접한 것들끼리는 같은 색깔을 칠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컬러링 문제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칼라링 프로그램인데 이 칼라링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이 실습 12에 이 그 백트래킹 알고리즘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예, 한번 실행 결과를 얻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13에 대한 건 오늘 한 한정 분기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 그 최적의 결과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쭉 찾아 들어갔는데 추리 모양을 찾아 들어갔는데 그때 찾아 들어가는 것이 깊이 우선 알고리즘에 하던 depth first search라고 하는 방식을 가지고 찾아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거냐? TSP 프로그램의 경우가 그렇다 이거죠.
때로는 그 브레드포 서치 방법을 가지고 쓰기도 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뭐 저한테 질문 있어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고 다음 주 12월 17일 날 수업이 있어요. 예, 1시 반까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주차에 저희 이 휴일이었던 거, 공휴일이었던 거 그거 보충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도 춥고 우중충하고 근데 저희 고생하셨습니다. 자, 거의 한 학기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